관절 마디마디를 이렇게 자극을 주는 그런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이제 만들어졌었습니다. 근데 이 성장 호르몬이 이제 이 뇌하수체 전염에서 분비가 되는데 다른 호르몬들은 이렇게 호르몬 샘을 자극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장 호르몬은 어떤 특정 호르몬 샘을 타깃으로 하지 않고 우리 온 몸에 있는 세포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이 키를 크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포 자체가 활성화되도록 해주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세포에 활력을 넣어주는 그런 이 호르몬이다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은 우리가 10대까지 키가 성장할 때까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나와요. 평생 분비되는 그 호르몬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젊게 살고 싶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은 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끊임없이 나이를 먹어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자체가 성장 호르몬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호르몬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두뇌 관리사 과정을 전부 다 공부하셨기 때문에 대충은 아실 겁니다. 우리 1급 과정 하신 분들은 깊이 있게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상하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율신경, 그 다음에 호르몬 시스템,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관리하는 중심, 뇌에서의 가장 중추적인 부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시상하부에서 우리 온몸에 퍼져 있는 이 신경 조직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 내부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율신경계죠, 그것이.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몸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인체의 어떤 기능들을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 기능들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과 호르몬, 내분비계. 그래서 내분비계를 조절하는 중추는 시상하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이제 직접 분비하는 그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죠. 바소프레신 호르몬하고 옥시토신 호르몬. 그 바소프레신 호르몬은 우리 인체의 수분을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수분을. 즉, 이 콩팥에 작용을 해가지고 콩팥에서 소변을 보게 한다든가 보지 않게 한다든가 그러한 조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명 한이종 호르몬이라고도 부르죠. 소변을 보지 않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소프레신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갈증을 느낀다 그러면 이 바소프레신 호르몬이 이 소변 보지 않게 딱 맞습니다. 바소프레신이 분비가 되면서 그래야 우리 체내에 수분이 보존이 되죠. 그리고는 뇌에서 물을 마셔라 명령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이제 물을 마시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이것은 이 자궁을 수축하고 그 다음에 젖을 분비시키도록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기 때문에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바로 옥시토신 호르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 시상하부에서 직접 뇌하수체 후역으로 분비가 돼서 뇌하수체 후역에서 피를 따라가지고 우리 몸의 해당 부위로 전송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시토신 호르몬은 여성들한테 이제 그런 모성애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용을 하고, 또 우리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든 사람들한테는 어떤 친밀감, 사회적인 유대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하수체 전염에 보면은 다음 보죠. 그 다음.
내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이 내하수체 전엽에 있는 호르몬들은 시상하부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 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 샘들이 있죠. 갑상선도 있고, 생식선도 있고, 이 이자에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이 여러 그 부위들이 있는데 이 시상하부에서 자율신경계로부터 들어오는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어떤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호르몬 샘에다가 호르몬을 분비하시오라고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시상하부에서 내하수체 전엽에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러면은 내하수체 전엽에서는 그 호르몬을 분비하라는 명령을 특정 호르몬 샘에다가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호르몬 샘에서 해당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분비해서 이게 피를 따라서 이제 돌다가 그게 너무 많이 나오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졌다고 판단이 되면은 다시 뇌로 신호를 보내요. 이제는 그만 분비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뇌에서 딱 스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항상 우리 몸은 뇌와 우리 몸이 신호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피드백을 해가지고 모든 이 호르몬 양들을 적정량 분비되도록 조절을 해줍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음성적 피드백이라고 해요. 음성적 피드백. 네. 그래서 우리 몸이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몸 내에 내장에 있는 여러 기관들과 우리 뇌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음성적 피드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생리적인 그 상태가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그런 항상성이 관리가 되는 것이죠. 그 호르몬 샘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봐봅시다. 내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이 호르몬들 보면 난포 자극 호르몬, 어디에 작용이 됩니까? 생식선에 작용이 됩니다. 황체 형성 호르몬도 역시 생식선에 작용이 되는 것이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 이게 갑상선 이 목에 있죠. 여기에 작용하는 것이고,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은 부신피질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호르몬, 모든 세포에 모든 세포. 그리고 이제 프롤락틴이라는 것은 이제 유선. 이렇게 특정 샘들이 딱 타겟이 정해져 있는 호르몬 자극 호르몬인데 오직 성장 호르몬만큼은 우리 전신이 타겟이에요. 전신.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장 호르몬 어렸을 때나 나오지 늙으면 성장 호르몬 분비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굉장히 잘못됐잖아요. 평생 나옵니다. 평생.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프로그램에서 관절을 그렇게 자극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관절내가 이제 그 성장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은 어디서부터 고장이 나느냐? 관절에서 시작합니다. 관절이 굳어요. 여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몸으로 다 느낄 겁니다. 관절이 굳어가지고 뼈마디가 딱딱해집니다. 움직이는 것이 힘들고 앉았다 섰다 하는 것도 힘들고 허리도 그냥 뻣뻣해지고 이게 전부 관절이 굳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지금 현재 그 태권도가 우리나라 이제 전통 무술입니다만은 태권도 이전에 삼국시대 때부터서 우리나라에 고유하게 있는 무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수벽치기라는 것도 있고 또 택견도 있고 난간치기라든가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하는 그 제기차기 있잖아요. 제기차기도 사실은 우리 그 고유 무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도. 근데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나 그 이전에 그 무술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 배웠던 그 기술이 뭐냐면은 관절을 푸는 기술이었어요. 관절을 푸는 기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아주 우리나라 전통 무술을 했던 분들을 제가 몇 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가 옛날에 자기 스승한테서 배웠던 체험담을 얘기하는데 사람이 우리나라 이제 무술 고수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관절 마디마디를 싹 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이 흐느러져요. 흐느러져요. 그러면은 문 사이가 도저히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좁은 상태인데 그걸 마치 문어가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기술을 봤다. 이런 그 얘기를 하신 이 무술 고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건데 어떻게 관절을 그렇게 풀 수가 있었을까? 근데 관절 푸는 것이 무술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기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활인 그 황제 매경이라든가 아주 옛날 책이죠. 거기 보시면은 체조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몸을 푸는 체조법들이 나오는데 이조 시대에 조선 시대 때에 그 퇴계 이황 선생님이 그러한 것들을 정리해서 건강을 지키는 이 체조법을 책으로 펴낸 것이 있습니다. 네. 그 활인신방이라고 활인신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인신방 내용을 전체 내용을 쭉 봐보면요, 전부 관절 푸는 전부 다 관절을 돌리고 뭐 잡아당기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부 처음 끝까지가 전부 다 관절 푸는 기술이에요. 네. 근데 그게 건강의 가장 기본 자세로 퇴계 이황 선생이 후손들한테 가르쳤어요. 너희들 건강을 유지하려면은 이 활인신방을 익혀라. 그래서 그 기술을 우리가 이 대대손손이 다 그것을 연습했습니다. 집에서 체조를 했어요. 그래서 활인신방 체조를 조선시대 때 양반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집에서 했어요. 또 그것을 누가 자식들한테 가르쳤냐 하면은 어머니가 그것을 자기가 배워가지고 모든 그 자식들에 대한 교육은 어머니가 집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식한테 그 체조법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게 언제 여기 끊겨버렸냐? 일제시대 때 끊겼습니다. 일본 애들이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담아놨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전부 다 그런 책자들을 전부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그 맥이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 활인신방으로 보는 옛날에 무슨 이상한 체조하는 것, 너무 그 낡아빠진 체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다시 부활시켰죠.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는 그 훈련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그 체조를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건강 도인 체조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현대화 시켰어요. 현대화 시켜가지고 손가락 마디마디 관절에서부터 발목 관절까지 전체를 푸는 그 체조법을 우리 센터장들한테는 전부 다 가르치셨죠. 그래서 모든 센터에서는 그 체조법을 전부 다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앉은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데 한 15분이면 딱 끝나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거 한 번 하고 나면은 몸이 날아갈 듯이 해요. 관절이 그렇게 시원하고 몸이 가뿐해져 버리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그 바이오스 여러 사업자분들한테도 그걸 좀 가르쳐 드려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시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 호르몬 밸런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바로 그러한 관절을 성장 호르몬을 이용을 해가지고 풀자. 그 얘기예요. 성장 호르몬을 우리가 뇌에서 직접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분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비하는 것을 우리가 의력을 통해서 모든 관절에다가 보냄으로써 어린애들은 굳이 성장 호르몬 맞지 않고도 키가 저절로 클 수 있게끔 하고 나이 든 성인들은 우리 관절이 붓지 않고 평생 동안 젊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우리 몸의 온 몸에 있는 세포들한테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이 호르몬 밸런스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여러 호르몬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 여러 호르몬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호르몬은 바로 성장 호르몬, 성장. 우리가 처음에 훈련을 할 때에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호흡을 5분에서 10분 동안 하세요 하고 먼저 그것을 시켜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완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 하는데, 우리 몸이 살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으면은 제일 먼저 굳는 데가 어디입니까? 어깨하고 목덜미가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굳어요. 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호흡 몇 번 하잖아요. 그러면 어깨 근육이 싹 풀립니다. 그때 이 호르몬 밸런스 프로그램을 쫙 돌리잖아요. 아까 지금 이제 우리 윤정숙 본부장께서 이렇게 이 체험담을 얘기했습니다만은, 호흡하고 이 성장 호르몬 그 훈련을 딱 하고 나면은 어깨가 싹 풀려버려요. 네. 그리고 이 몸이 그냥 편안해지는 것을 너무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길을 운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 인체에서 기가 작게 도는 것, 그걸 우리가 소주천이라고 부르고, 우리 몸 전체를 함께 도는 것, 이것을 우리가 대주천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우리 프로그램에 내 건강 1단계하고 2단계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것이 소주천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소주천 프로그램이고, 지금 여기 호르몬 밸런스, 이것은 대주천 프로그램. 대주천 프로그램.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쪽으로 수련을 하신 분이 있다면은, 이거 딱 보면은 바로 알 거예요. 이거 대주천인데, 이거 아무나 못하는데, 2단계까지 가려면 10년 이상 수련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바로 나와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하자마자 바로 대주천이 열리게끔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내 건강 1단계 훈련하고 내 건강 2단계 훈련을 해가지고 우리 인체의 그 소주천을 열고, 그 다음에 이 호르몬 밸런스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전신 주천을 하는 그런 대주천을 열게 된다면은, 이건 정말 평생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건강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보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실제로 이제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뇌훈련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에 더해서 이 프로그램을 함께 붙여서 한다면은 뇌 건강을 준비시키고, 또 아이들의 키도 크게 만들고, 또 공부도 잘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보다 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우리 그 이용규 이사님이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보상 플레이라든가 가격 구조라든가 설명을 하실 텐데,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가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이 소개할 수가 있을 것이고, 기존에 우리 이제 유람이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 비용만 내면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하시는데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전 국민들한테 보급이 돼서, 어린애들이 요즘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음식물이라든가 공기 오염이라든가 그런 공해로 인해 가지고 성조숙증 걸린 애들이 정말로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전부 다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거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키 크게 한다고 막 성장 호르몬만 찔러대면은 이거 이제 몸 망가지거든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막아야 되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리적인 이 건강 상태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키도 크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설명 여기서 끝내겠습니다.